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조선의 통치 제도를 공부를 하는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죠. 조선은 이제 뭐 최근의 역사와 가까워질수록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의 통치 제도는 또 이제 변화도 많고 또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조선의 정치 지방 행정제도 교재는 194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조선의 통치제도 책을 이제 겸하여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선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가 6조로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에요. 그 의정부라는 것은 의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렇죠? 영의정, 그래서 삼정승 합이다. 그래서 최고 기구가 바로 이제 의정부죠. 최고 기구가. 그 다음에 이제 6조가 있습니다. 6개의 조, 2호의 병영공.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승이라고 부르죠. 정승. 여기에 있는 장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판서라고 부르는 거죠. 판서. 그래서 정승 판서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조는 실무행정. 그 다음에 이제 승정원이 있죠. 승정원. 승정원 어디 갔어요? 승정원도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이제 국왕의 비서기구죠. 국왕의 비서기구죠. 비서기구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우두머리를 뭐라 부르죠? 도승지라고 부르죠. 도승지. 이 도승지를 해야 정승까지 올라가서 판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와 비교를 해서 그거 가기 전에 의금부가 있네요. 의금부. 의금부는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예요. 왕이 직접 죄를 묻는 사법기구예요. 사법기구. 그래서 의금부에 한번 끌려갔다 그러면 거의 퇴역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뭐 사극이라든가 드라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밖에 금부도산에 있느냐 그러면 예 전하 그러면 당장 누구누구를 잡아오너라 네 이렇게 딱 하죠. 그래서 국왕이 친국을 하죠. 직접 물어보죠. 그럼 여기에서 말을 제대로 안 하면 막 그냥 뭐 줄이 틀고 막 인두를 지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끌려갔다 그러면은 죽거나 아니면 고문에 의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아니면 이제 바보가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의금부다. 그러면 실제로 일을 하는 기구는 의정부와 6조고 승정원하고 의금부는 뭐를 하는 겁니까?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기구만 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는 없느냐? 있죠. 이것이 이제 고려시대와 다르게 완전히 기구로 법제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른바 삼사라고 해가지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있습니다. 사헌부는 고려시대 때 뭐와 비교가 되는 겁니까? 어사대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검찰청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사간원은 간쟁을 담당하는 것이죠. 홍문관은 이른바 뭐라고도 불렸어요? 옥당이라고도 불렸어요. 옥당. 그럼 그 전에는 홍문관은 뭐였습니까? 집현전이었어요. 세종 때 만든 집현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집현전이 세조가 임금이 되면서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쭉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종이 임금이 됐을 때 홍문관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삼사다라고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자, 춘추관은 역사 편찬하는 거고, 한성부가 있는데 이게 한성부는 오늘날의 이제 서울시청의 역할이고요.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잘 나타나져 있죠.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치기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부적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의 영의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상이라고 부르죠. 정일품, 최고 품계. 그죠? 그래서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6조는 판서, 정이품, 2호의 병영공, 행정실무 관장한다. 그 다음에 승정원은 도승지가 있죠. 도승지도 꽤 높은 품계죠. 그러나 정승판서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고, 의금부에는 이제 판서가 있고요. 특별사법기관. 자, 3사 보겠습니다. 3사, 사헌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냐? 대사헌이라고 합니다.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이면 어디와 어디, 여기,
요기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사관은 정삼품, 여기급이죠. 홍문관은 대제학이죠. 대제학. 그래서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입시학원 중에 대제학학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홍문관 같은 경우 대제학이 되려면은 그 당시에 어떤 학문이라든가 또 인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 그런 학자들에게 많이 대제학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우두머리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한성 부위의 오늘날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 판윤이라고 불려요. 한성 판윤 이렇게 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기 잘려가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니까 잘 보실 거예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이 있는데 요 사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교서관이 있어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세요. 교서관은 뭐 하는 것이냐? 서적을 편찬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서를 작성한다, 교서관이 교서를 작성한다 해서 교서관 하면 안 돼요. 교서가 뭐죠? 교서가 왕의 명령서죠. 아시겠죠? 교서관 절대 교서 작성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균관은 뭐 교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예문관이 있어요. 예문관. 이 예문관 여기 잘렸는데 이거 기억해 주십시다. 예문관이 교서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교서 작성한다. 예문관. 아시겠죠? 예문관이 교서. 그 다음에 승문원은 외교문서. 승문원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기구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챙겨주셔야 되는 거는 예문관하고 승문원이다라는 겁니다. 예문관은 뭐라고요? 교서를 작성한다. 승문원은 뭐라고요? 외교문서 작성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방행정제도로 가겠습니다. 지방행정제도. 우선 이제 그림부터 잠깐 보시면서, 지방행정제도는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는 뭐 5도 양계였었고요. 조선시대에는 8도를 두었습니다. 8도. 그래서 이제 노래도 있죠. 뭐 8도 사나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의 도의 명칭하고 똑같아요. 도. 그러니까 남북도로 나눠진 것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도. 요 그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도 아래에 군현을 두었습니다. 군현을 두었다. 군현을 두었는데, 자, 여기에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려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 파견이 안 했죠.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된 이른바 속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여기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 그럼 이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곧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중앙집권이 고려 시대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팔도를 관장하는 사람을 관찰사라고 불렀는데 팔도에 파견하죠. 자, 이 관찰사는요, 고려 시대와 비교를 하면 고려 시대는 안찰사였죠. 안찰사는 뭐였어요? 임시직이었죠. 파견직이었죠. 그래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자기 뭐 어떤 뭐 그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무슨 뭐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녀요. 별로 뭐 저기 파워도 없고. 근데 관찰사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도의 장관이에요. 도지사예요. 막강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찰사는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가져요. 행정, 사법, 군사에 대한 실무담 다 가져요. 행정, 사법, 재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권도 갖습니다. 관찰사가.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그 다음에 수령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도 아래에 군과 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관찰사가 가는 거고,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 땡큐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고, 군현에 가는 거를 이제 수령이라고 부르는데 사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령도 관찰사랑 똑같이 행정, 사법, 군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관찰사가 만든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령이 거슬러서 또 다른 지네 동네에서 뭐 행정 명령을 만든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준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령 아래에는 육방이 있습니다. 육방 관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수령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령, 그 고을에 수령이 있어요. 이 수령은 말이에요, 자기 출신지에는 못 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상피제라고 불러요.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 동네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짜고 이런 짓 할까봐. 그래서 지네 동네에 못 가요. 이거 상피제예요. 그럼 그 동네 잘 모르는 동네잖아요. 그럼 모르는 동네 가니까 그 동네 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어떤 행정 업무도 못 보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행정기구인 6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육방이죠. 이호예, 병영공, 예의, 여봐라 이방 그러면 예의 하는 애들, 그게 육방이죠. 육방. 이게 육방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향리라고 하고, 이걸 아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여기에서 이 향리가 고려시대의 향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의 향리는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향리는 중인입니다. 중인에 소속된 직업적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육방이에요. 육방. 그래서 고려시대의 향리와 조선시대의 향리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향리가 더 지위가 높은가? 이것을 놓고 본다면 어디가 높아요? 고려가 더 높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이는 서로 짜고서 백성들을 괴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유향소다라는 겁니다. 유향소를 나중에 이름을 이제 향청이라고 불러요. 이 향자가 들어가면요, 지방을 의미해요. 지방. 아니면 우리나라 순수한 어떤 토속적인 거, 그걸 향자를 하는데, 이 유향소는 말 그대로 그 지방에 있는 유생들, 즉 양반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네 동네로 오는 수령을 뭐하고 자문하고, 우리 마을은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얘 육방은 뭐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얘 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서 짜고서 맨날 못된 짓 하고 막 이랬을 때에 백성들이 맨날 괴로워요. 막 그냥 괴로워. 너무 못 살겠어요. 그래서 뭐 관차사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뭐 상소문을 올린다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못 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한다고 그러는 거, 백성을 벌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방 양반들의 향촌자치 조직, 향회 소집하고 회의죠. 회의. 수령에 대한 자문 및 비행을 고발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유향소다라는 겁니다. 유향소. 자, 그러면 단원 보충적인 내용에 보겠습니다. 향청, 유향소의 후신이다. 조직은 지방의 양반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향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명부예요. 지방 양반의 등록 명부. 이 명부예요. 명부. 이 향안에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과거 시험 볼 때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향안. 그 향안에 등록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부들을 좌수라든가 별감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던 것이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향청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에서 당쟁을 일삼고, 그죠? 지들끼리 이제 권력 다툼을 하기 때문에 뭐 지방 행정은 뭐 아수라장이 돼 버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그런 양반들의 세력들을 좀 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뭐를 하냐면, 이런 아까 이제 그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요.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이 수령들이 똑똑한 양반들이 얘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별로 골치가 아파요. 근데 마침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죠. 변하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분홍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를 잘 해가지고 거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을 수령이 러브콜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런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있는 조직에 분홍이라든가 거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어떤 유양소의 기능을 담당했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수령이 뭐 할 때, 세금 걷어들일 때, 부세할 때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소, 경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에 있죠. 서울에. 그래서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향후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향후회. 자, 해당 지방의 재반사를 주관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연락을 담당합니다. 이거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양반이 들어가는 거죠. 신분이 양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뭐 경상도 경우에다 그러면 경상도 출신의 양반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경절이가 있어요. 경절이하고 경제소하고 약간 이름이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서울에 두는 건데, 지방에 있는 향리를 서울에 상주시킨다. 이 얘기가 뭐냐면, 지방에 있는 향리가 신분이 뭐예요? 중인이죠. 아전이죠. 아전. 자, 지방에 있는 어떤 뭐 경상도라든가 여기에 있는 양반들이 서울로 이제 일부러 올라옵니다. 서울로 일부러 올라오면 여기도 들리겠죠. 그러면 이 경절이라는 애들이 이 사람을 보좌해요. 보좌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경절이에요. 경절이는 어떤 기구라든가 관청의 이름이 아니라 아전의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충청도를 담당하는 경절이가 있고 경상도를 담당하는 경절이가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이것이 이제 경절이다라는 겁니다. 경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조선의 통치제도, 조선 정기 때에 중앙정치제도하고 지방행정제도하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서를 작성하는 곳이 중앙에서는 교서관이라고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끄덕거리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어디입니까? 교서 작성은 예문관이다. 예문관. 외교문서 작성하는 것은 승문관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그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 시간에 교육 및 과거제도. 이 과거제도가 특히 이제 심화적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교육 및 과거제도를 낱낱이 샅샅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